네, 조성영 하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디오가 한참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음. 안녕하세요, 조성영 하고님. 혹시 마이크 되십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라이브 강의실 문자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거? 그 마이크 못 쓰시면 이제 채팅창이라도 좀 써주시면.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라이브 강의실 운영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매주 메시지를 시스템상에서 보내드리고, 제가 토요일 날 그 예약 발송을 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 오늘 받으셨어요? 어떤 학우님은 토요일에 받았다는 분도 있고 아, 오늘 받으셨어요? 아, 그럼 제대로 간 게 맞네요. 어쨌든 지금 혹시 퇴근 전이십니까? 여기 근무 중이셔가지고 비디오 오디오 사용 못 하시는 건가요? 네, 채팅으로만 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요번 주면 4주 차잖아요. 이제 2주 정도만 지나면 중간고사가 되는데, 조성하고님은 입학하신 건가요? 편입하신 건가요? 뭐 어쨌든 입학이든 편입이든 상관없이, 음, 요번 봄학기가 처음이면 이제 입학하신 거.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가 처음 시험 보시는 건데, 이게 또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또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순무문항 이라서 문항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30분 안에 다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관식은 없고요. 다 객관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음,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복습은 좀 하시는 게 아무래도 고득점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제 난이도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강조한 부분이나 우리 교환만 충분히 읽어보셔도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니까요. 권은민 하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허금도 하고님도 네. 아, 이 전 시간에 이제 라이브 강의실 할 때 약간 이게 좀 그- 네네네. 음. 네 번째 주에서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4주차가 이제 네, 4주차면 안전보건관리 규정 관련해 가지고 네. 우리 권은민 하고님도 예. 허금도 하고님도 아직 퇴근 전이신가요? 비디오 및 오디오를 하기가 힘드신가요? 4주차까지 학습하시면서 좀 어렵거나 그랬던 부분이 뭐가 있으세요? 네, 네. 저는 대학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그때는 산업안전보건법 특론이라고 해가지고, 강의 들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안전보건관계법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보면 근로자의 생명권 확보라고 하는 이런 기본 목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관련 법 중에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조문이 몇 개 되지도 않지만 뭐 30개도 안 되는 그 남짓하는 그 조문 중에서도 내용 자체가 왜 이해가 안 가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방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요 규정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해요.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법에 있는 내용 자체를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1절, 2절 뭐 요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아무리 봐도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 막 들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법령을 공부하는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내용 자체가 소위 이해가 안 되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또뭐 예를 들어볼게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어요. 산업재해라고 하는 요소는 두 가지 객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가 중요하고요. 사고의 결과로서 피해가 동반되는 소속 근로자의 피해 정도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산업재해 요건인데 산업재해 요건에 관련해 가지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꾸며야 되는 기본적인 산재 영향 범위 내는 3일 이상의 휴업재라고 시행 규칙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는 장소적으로 사업장에 한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재해라든가 아니면 출장 중의 재해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 행사 과정에서의 재해 이런 거는 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나. 그런 용도로 생각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업주 처벌의 근간이 되는 산업재해 요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상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하나로 딱 퉁쳐가지고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을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헷갈렸고요. 그리고 또 산업법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제외되는 사업장이 별로 없어요. 예. 일부 적용 제외 요건이 있고 특별법 무산의 법칙에 의해서 일부 조항은 다른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있어도 적용 제외는 사업장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조문의 개수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하죠. 또 관련돼 있는 행정규칙이나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이 내용이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대한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일단 이해 자체가 되질 않고 왜냐면 또 산업법은 공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공법적인 요소는 또 형법 총칙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해야지 또 개별 케이스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가장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도 학습하시면 더 단순하게 조문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요,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또 더더군다나 지금 올해 기준으로, 어, 가장 빠르게 개정이 되는 시기가 6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내용이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39조, 보건조치, 사업자의 보건조치 관련은 건강장애 예방 조치로서 지금 현재는 6가지가 되어 있지만 이제는 7가지 바뀐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런 것들, 그런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추가되는 법의 완충작용들, 이런 특성들,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포기하게 되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안전공학과에 진학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자격증 따시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대학원 진학을 또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음 단계에 도약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수단으로서 이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학습하는 거는 분명히 어, 내가 또 다른 의미로서의 나한테 강력한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접근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접근하시면 강의를 하더라도 법적인 규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사고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여러 가지 원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은 사람 행동, 또 사람 행동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또 심리,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군집을 이뤄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관용적, 관행적 어떤 기제에 의해서, 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문화라 그러잖아요. 또 안전문화,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 인식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코칭이라는 걸 또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조금씩 다단하게 확산하면서 학습하시다 보면 나중에 강의를 하시든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뭐 컨설팅이라든가 뭐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분명히 강력한
기반이 든든하게 마련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라이브 강의실은 이 온라인 교육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행적으로 학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눈앞에 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음, 한강 할 때 긴장감을 가지면서 질문과 그거에 대한 대답을 수반으로 해서 이 과정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브 강의실에 참여해 주셨을 때 본인의 사례도 그렇고 뭐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질문 많이 해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우님들 다른 학우님들도 이제 많은 학습이 되는 거니까 우리 조장희 학우님도 마이크하고 비디오가 안 되시나요? 음. 최은미 학우님도 안 되십니까? 아, 지금 바뀌시고요. 예. 아무튼 바뀌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지금 4주차까지 이제 4강까지 학습하셨는데 이제 2주만 있으면 중간고사란 말이에요. 예, 20문항을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방대하고 다양한 법령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을 이 객관식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음, 이 문항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 높지 않다는 거는 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가지고 관련된 조문을 하나하나씩 읽어보지 않으시더라도 교안에 있는 내용만 한 번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 그 강의 계획서, 수업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과제가 있을 건데 과제는 오늘 우리 참석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과제 주제 관련해서 제가 4월 1일 날 공지할 생각인데요. 주제에 맞게 제대로 했다면 분량은 한 페이지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주제와 하등에 관계없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냥 무작위로 막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분량만 드립다 이렇게 키워놓은 그런 자료는 오히려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좀 뭐랄까 주제가 원하는 논리적인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냥 단순하게 분량만 키우는 이 자료들이 계속 있으면 어쨌든 저도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과제를 내는 취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주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감지하고 있는지 뭐 요런 것만 제가 캐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부담 안 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춘옥 하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비디오 오디오 다 안 되시나요? 조 조장희 하구님도 안 되시나요? 허금도 하구님도 안 되시고 죄송합니다. 되기는 되는데요. 네. 지금 아이를 데리고 이동 중이어서 아, 네네네. 불가피하게 네네 껐습니다. 이해해 네네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홍신혜 하구님 안녕하세요. 혹시 마이크하고 그 비디오가 작동을 할까요? 네, 홍신혜 하구님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안 되시나요? 아, 네. 요새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무래도 2021년도부터 전 사회적으로 이슈를 많이 발생시키고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산업법에 있는 주요 내용들이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거죠. 이 강행 규정으로서의 벌칙 규정이나 이런 것도 중첩법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소위 어떤 뭐랄까요? 어, 훨씬 더 낫죠. 법정 규정력 자체가. 중초법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되는 법령 중에서 자유형 기준으로는 거의 압도적으로 세다고 볼 수 있으니까. 또 이게 그냥 형법과 다르게 양벌 규정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중처법 뭐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지금 35호, 6호 뭐 여기까지 판결이 이제 판례가 막 쌓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법에 있는 주요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개념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죠. 상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산업법의 주요 내용들을 골자로 해서 중처법이 만들어졌는데 중대재해처벌 처벌 규정 자체가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 근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산업법 자체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아이러니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판례들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 가지고 도급인 이슈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안성 세종간 고속도로 교량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 사망자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그 시공사라고 할 수 있는 모 기업의 전담 조직에 있는 분이 저하고 좀 잘 아는 사이여서 그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그거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산업법에 있는 주요 내용들 또 중처법에 있는 것들 왜냐면 그렇게 사업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사망자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뭐 산업법 위반, 중처법 위반, 업고하사 세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다 대상에 다른 대상으로서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런 중대재해 발생하면 특별 감독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각각의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의 예방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평상시에 증빙 자료와 더불어서 마련해 놨으면 상관없지만 만약 그게 안 되면 이제 특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음. 사실 이 라이브 강의실 취지가요.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학우님들과 우리가 저기 온라인 교육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방적인 강의 양식을 벗어나서 서로 다양한 어떤 그 의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면 또 얘기가 오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러려고 이제 이 취지가 그런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저기 다 마이크 끄시고 비디오 끄시고 그러면 이건 또 취지에 안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작금의 우리나라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듯이 지금 라이브 강의실도 약간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음. 이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저도 어쨌든 시간을 내서 경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이렇게 각각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이 어떤 굉장히 소중한 요 한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방식이 좀 지금 같은 부분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예.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지금과 같이 저 혼자 떠드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아무래도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예. 혹시 홍신혜 학우님 아직 연결하기 힘드십니까? 예, 저 혼자 떠들다 보니까 이게 음. 왜냐면 제가 오늘도 어, 외부 강의를 두 군데서 했는데요.
오전에는 2시간, 오후에는 3시간 이렇게 5시간 강의를 하고 두 군데 걸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주제는 각각 다르지만, 오전에는 인간의 특성, 휴먼 에러, 그러니까 안전 심리 관련된 거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오후 3시간은 안전 문화 관련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공교롭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의 주요 내용들이요, 다 법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그 결과로서 피해가 동반돼 버려요. 더더군다나 물적 손실이라든가 환경적 손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차치하더라도 인적 손실이 발생해 버리면 이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법적 강력력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제 산업법이나 중처법이나 이런 법들인데, 어, 그 법의 기본적인 기재들, 법에서 강행적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택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앞서 열거했던 이런 법들은 그 주요 주체에 대해서 사업주라고 아예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산업법이랑 중처법은 이제 실제로 그 규범력이라든가 실행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강행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이 자기 의무는 사업주가 공통으로 다 지게 돼 있는데 사업주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치를 모르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성이라고 하는 성질 자체가 존재해 버려요. 근데 이게 현실화됐을 때 사고라는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고 여기서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 활동이 결여되는 순간에 이제 산업재해까지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위험성의 강도까지 더 세져 버리면 중대재해까지 가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심리를 얘기해도 문화를 얘기해도 그 조직 자체의 근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질문을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오후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 동료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사업장에서 이동하다가 사망했다. 이거 뭐 저 산업법 위반에 의해서 처벌이 되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법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롭게 바뀔 개정될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39조 사업주의 보건조치에서 어, 혹한이라든가 아니면 고열에 있어서 야외 작업, 장시간 야외 작업에 있어서 이게 그 금지 규정이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건 새로운 규정이다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부기관에서 바라보는 이 법을 통해서 사업장 현장에 얘기하고 있는 바도 결국 이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부분을 건강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규정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지는 거니까 그런 개정 사항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바뀌는 조항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법이 개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산재나 아니면 사고 이런 유형들을 보면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산업법 얘기 많이 했으니까 중저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차피 우리 지금 이 과목의 마지막 강의 이제 중대처벌법, 중대산업재 관련돼서 나오니까 어, 중저법 관련해 가지고 야외 사실 중저법 가지고서는 직업성 질병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강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심의재해로 나누는데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요소는 장소적으로는 사업장에 한정되고 그 대상으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한정된다. 이게 해당 법에서는 종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호 대상을 종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중대재해라고 하면 사망재해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개념도 그렇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그렇고 사망재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다른 것들을 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조건도 다 중대재해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이라고 하는 지금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24가지
질환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급속 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계속 보다 보면 그것도 24가지 1번부터 쭉 내려서 읽다 보면 아 지금 이 법에서 강행적으로 강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안전조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런 거가 있겠네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또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지금 일단은 여러분 핸드폰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어플 하나씩만 다 설치를 하시고 평상시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트북으로 한다면 뭐 바로 들어가서 법제처에 들어가서 접속하시면 되는데 이런 습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6월 1일부터 새롭게 지금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 법률 중에서 39조에 있어서 하나가 더 늘어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제 설명에만 국한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직접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조문을 확인해 보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법제처에서 만들어 놓은 이 우수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어떤 그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물리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당 PC 어플이든 모바일 어플이든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도 한번 눌러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 개정 취지를 어디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연역을 딱 보면서 뭐 일정한 사건이 발생했었던 시점 기반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중첩법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뭐 어쨌든 그런 법률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함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조문을 보시면서 학습하시는 게 훨씬 더 이 법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겠죠. 재밌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아주 강력하게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면 학습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지 않아요. 동인이 마련되지 않아요. 궁금해야 돼요. 뭔가를 알기 위해서 궁금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지적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궁금하지 않으면 찾아보지 않게 돼요. 근데 이 궁금하다고 하는 것도 결국 그 기반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왜냐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속성부터 이 단어가 어떤 글이나 아니 어떤 판례나 아니면 어떤 다른 부수적인 설명 자료에 들어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뭐랄까요? 직접적인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해석은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앞서서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예를 들면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도 이 용어 안에 두 가지 이 저기 파생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거? 어근과 어근이 어근과 어근이 서로 붙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를 합성어? 예. 새로운 합성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산업과 재해가 뜻하는 바가 각각 달라요. 예를 들면 산업재해는 재해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산업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재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산업재해를 이해하려면 산업을 띄고 재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왜냐면 재해가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중들 기반으로 국민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아요. 근로자라는 존재들이 많아요. 당연히 성인이 훨씬 많습니다. 근로자는 성인에 흡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흡수되는 거예요? 재해라는 영역 안에 흡수가 돼 버립니다. 중대재해도 재해 안에 흡수가 돼 버리죠. 그럼 재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재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단순하게 국어사전 보시든가 뭐 이렇게 보는 거 옥스포드 뭐 러너스 딕셔너리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서로 각 나라마다 개념적으로 서로 다르게 생각해 버리면 서로 교육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이 멀티펑션을 막 이럴 때 다양한 관점으로 서로 기능을 할 때 결국 재해라고 하는 과정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을 때 서로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버리면 안 되니까 ISO 규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IS 기준에서 재해란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재해란 말은요 다른 말로 치환했을 때 피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국제 기준에서도 재해란 말을 함이라고 합니다. 함, HARM. 이거 여러분 저기 국어 사전이었나? 저기 영어 사전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피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 재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입니다. 피해. 재해란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재해란 말은 물적 피해, 그러니까 물적 손실이라고도 말하고 물적 피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적 피해, 마찬가지로 손실이라는 말도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인적 피해. 그러니까 원래 재해란 말은 이 세 가지 물적, 환경적, 인적에 있어서의 피해를 동반하는 단어예요. 재해란 말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재해가 재해란 말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개념적으로. 그러면 이 재해의 뜻에서 산업재해는 뭐냐? 산업이라는 이 단어에 죄송합니다. 재해라는 단어에 산업이라는 관형사가 붙었잖아요. 이게 이 산업이 이 재해를 꾸며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산업재해는 하나의 합성어가 돼서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 피해가 동반됐다. 그런데 어떤 피해냐? 산업재해는 두 가지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산업이란 이 접두가 붙어버리면 일단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되게 중요해져요. 산업재해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행적인 규정이에요. 이걸 법정용어로 작위 의무가 부과됐다 얘기합니다. 작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적으로 누구를 그러니까 이 법의 수규자, 의무자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업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산업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는 범위는요, 사업장으로 한정되고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는 어디로 한정돼요? 장소적으로는. 사업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재해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업장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소속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업재해예요. 산업재해는 오로지 인명피해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물적인 손실이라든가 환경적인 손실은 안 봅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업재해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강행적인 규정, 해야만 되는 의무가 생겨버리는데 보고 의무가 생겨버려요.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재가 발생해버리면 30일 이내, 한 달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꾸며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돼요. 안 하면 산재 은폐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산업재해 이 하나 가지고 뭐 재해가 어떻고 또 접두로서의 산업이란 말이 어떻고 그리고 그 의미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의미 맥락적 정의에 있어서의 이 의미적으로는 산업이란 말이 들어가 버려 가지고 실제 어떤 피해가 동반된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어디로 국한한다. 사업장으로 국한한다. 그리고 어떤 피해만 본다. 소속 근로자의 인명피해밖에 안 본다. 그러니까 문적 손실이나 환경적 손실은 안 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가스 증기 원재료 분진 등에 의하거나 또 뭐죠?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예. 요걸로 인해 가지고 부상, 사망,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응용이 안 됩니다.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그 단어를 외우는 건 응용이 안 된다고.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플러스 맥락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 어떤 문헌에 쓰였을 때 어떤 데서 이걸 해석되는 기재로서 발표가 됐을 때 얘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거를 이해해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든가 케이스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아 이건 산재다. 아 이건 중대재해야. 아 이거는 중대재해 중에도 중대시민재해야. 여기서의 보호 대상은 누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근로자가 포함돼 안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딱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단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내가 캐낼 수 있으면
응? 그게 훨씬 더 나한테 내 경쟁력, 내가 실제 나 자신으로부터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챗GPT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뭐 챗GPT가 지금 유료 버전으로 뭐 아무리 좋아지고 있고 다른 관련돼 있는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뭐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이버만 쳐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진짜 오늘날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내용을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딱 도출됐을 때 그게 진짜 맞는 건지. 왜냐면 오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학습하면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내 눈앞에 딱 쏟아져 나왔을 때 이거를 내가 분별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학 졸업하시고 또 제가 재작년부터 우리 과에서 대학원 가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요번 학기 같은 건 제가 이제 그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또 학생이 또 저기 세종사이버대 산업안전공학과 졸업한 학생이 또 실제로 입학해가지고 이렇게 마주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실제로. 근데 그런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동기부여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학습하는 데도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강력한 추인 요소로서도 작용을 하는 것이고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저 혼자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나 이게 또 지금 우리 홍신혜 아버님 어 마이크 안 되시나요 아직? 도정희 아버님도 안 되십니까? 혹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런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뭐 두 가지 개념밖에 설명 안 들어가지고 크게 따지면 결국 하나의 개념 가지고 파생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제가 외부에서 초청 강연 가더라도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고 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강의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 눈앞에 저랑 같이 교감해야 되는 이 교육생들과 정말 알찬 강의 또는 강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이 학우님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지 내가 어느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재해가 뭐라고 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재해가 뭔지 아세요? 산업재해는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례를 딱 보여드리고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보건관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재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제재 대상이 뭡니까? 왜냐면 그런 거를 물어보고 어떤 질문을 통해서 돌려오는 이 답변을 가지고 일단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분들이 이 부분에까지는 알고 계시는구나. 아, 이거는 모르는구나. 그런 어떤 경계가 있어야 어,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교육 들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저도 사실 뭐 시간 내서 거기까지 가서 강연이나 강의를 하는 건데 그냥 하나만한 얘기 하고 이렇게 오면 저도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부분이. 네. 아, 네.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학습 곡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학습 곡선이라는 거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나한테 쌓이는 지식의 양이 처음에는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딱 지나가지고 이거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지점 전에 대부분 다 포기하거든요. 아, 안 되나 보다. 이게 너무
소위 말해서 시간적 물량을 많이 때려붓는데 이게 별로 나한테 오는 아웃풋이 별로 없다. 그냥 인풋 대비 아웃풋, 그냥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중도 포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내가 뭐를 알고자 해서 지금 뭔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왜 잘 모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음. 사실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죠. 왜냐면 지금 350명 넘는 학우님들 중에서 지금 몇 분 빼고 나머지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물론 개 중에는 들어오고 싶은데 실제로 그 여건이 안 돼서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안 돼서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못 켜고 비디오를 못 켤지언정 그래도 아, 열심히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의욕 대비 또 그렇게 행동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요. 당장에 뭔가 이게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좌절 금지, 좌절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학습 곡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만만하게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 그 순간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그 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이라도 느껴본 분 같은 경우는 그 자기 효능감, 자존감, 자신감 이게 그냥 무한대로 확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무한대로 급상승하는 절대적인 기준도 바로 그런 경험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우리 사회에서 나의 시간적 부가가치를 증명하고자 할 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으면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호칭으로서 무슨 박사, 그리고 뭐 기술사, 지도사, 뭐 이런 것들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호칭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학우님들도 지금 이렇게 편입이나 아니면 입학하신 분들은 그런 소개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생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하신 분들이시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라이브 강의실은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또 시간적인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이 좋지만 반대급부로 강제성이 떨어지고 자기주도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소기의 목적,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강의실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어, 저 여러 번 하니까 오늘까지 딱 두 번 한 겁니다. 앞으로 9번이 남은 거예요. 예, 아직 우리에게는 9번의 라이브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우님들이 점점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참석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명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그 명제가 품고 있는 단어들의 개념 자체를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명제와 명제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합쳐졌을 때 하나의 문장이라든가 글이 완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판결문도 판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다양한 내용들을 가장 기본기로서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또 안전문화, 또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심리, 또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니까 이제 근고육계 질환 관련해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참여하셔 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